끝으로 그냥 화내면서 오늘 끝냈으면 해서요. 쿠팡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사과를 했다. 그리고 뭐 보상안을 내놨는데 뭐 1조가 넘는 돈을 보상한다더라. 그래서 1인당 5만 원씩 돌아간다더라. 뭐 이런 보도가 막 나왔어요. 근데 들여다봤더니 와, 이거 진짜 우리 국민을 소위 말해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라고는 했는데 실제 우리가 뭐 쿠팡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쿠팡 이체에서 배달을 시킨다는 데 쓸 수 있는 건 5천 원 정도씩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 뭐 알럭스인가요? 여기 뭐 명품을 살 수 있는 데가 있고 뭐 트래블 그러니까 여행 상품 살 수가 있는데 거기서 2만 원씩 쓸 수 있는 거. 진짜 웃기는 일 아닙니까? 네, 쿠팡 전문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상 방식부터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자사 서비스 쿠폰을 한 건데 이거는 쟁점이 피해 회복이 아니라 서비스 소비를 유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마케팅한 거 아니야? 네, 쿠팡은 지금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피해 회복을 해줘서 이 국면을 전환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이용률을 유지하겠다라는 목적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보상 내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거의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이고 예. 사실 쿠팡은 한 달 안 들어가면 웰컴백 그 쿠폰 같은 게 와요. 오랜만에 쓰니까 온다. 예. 그때 보통 10,000원에서 2만 원 주는데 그것만도 못한 쿠폰팩이다. 그러니까 홍보가 필요하고 객단가가 크잖아요. 명품 같은 거 사실 뭐 명품 플랫폼 가면 5% 3% 이런 게 훨씬 클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것보다 못한 어떻게 보면 2만 원짜리 쿠폰을 줬고 쿠팡 트래블 쿠팡 알렉스 우리 잘 모르잖아요. 알럭스 예. 저도 틀렸네요. 예. 이렇게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에 그 쿠폰을 줌으로써 소비를 촉진하려고 했어요. 예.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게 손해 배상의 측면이 아니라 마케팅이다. 이럴 거면 웹하드 10만 원권 주는 게 그러니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고. 용어도 문제입니다. 이제 방송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보상이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보상은 뭐냐면 정당한 행위에 대한 전부예요. 즉 토지 수용할 때 국가가 적법 절차를 통해서 예. 수용할 때 하는 게 보상이고 내가 뭔가 불법 행위를 했을 땐 배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쿠팡은 보상이란 단어도 쓰지 말라고 해요. 마치 구매 이용권을 준다라는 걸 하는 거 보면 이게 어떠한 그 쿠팡의 관점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제가 이제 소송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얘네 혹시 쿠팡이 그 쿠폰 쓰게 하면서 그 파범이나 예. 아니면은 강제 동의 뭐 동의에만 쓰게 해놓은 다음에 뭐 클릭할 수 있게끔 만들어 거기에 놓고. 부재소 합의라고 우리 소송 안 할 겁니다. 이거 쿠폰 받았으니까 소송 안 할게요. 이런 거 넣어놓을까봐 되게 걱정이 돼요. 그렇죠. 물론 이래도 그 약관규제법 때문에 무효가 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나 쿠폰 썼으니까 소송 참여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도 그 얘기 하세요. 탈퇴했으니까 참여 못하는 거 아니야? 탈퇴해도 참여 가능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집단 소송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30분까지 네. 우리 고생하십니다.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정리를 했고 일단 정구승 변호사는 먼저 일어나세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죠? MBN 뉴스 파이터로. 예, 가서 파이팅. 근데 그 쿠팡 건을 보면서 12.3 내란 일어나셔도 이후에 돼요. 여야도 극렬히 대립했고 국민들도 많이 공론 분열도 있었는데 묘하게 쿠팡이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단결시키네요. 정말로 화가 나는 게 사과를 할 때는 두 가지잖아요. 타이밍과 진정성이잖아요. 그럼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분명히. 한 달이나 지나서 이제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개사과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이에요. 그러면 진정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성은 이런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근데 점점 국민의 감정성을 건드려 와요. 미국의 어떤 뭐 용어 그 false 뭐 accused 뭐 하고 네. 용어도 우리와 쓰는 거랑 다르게 나왔다. 점점 이런 지금 뭐 보상인지 배상인지 하여튼 이런 부분도 묘하게 점점 감정성을 건드려 와요.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영원할 것 같지만 플랫폼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이동할 자리가 있으면 이동하는 게 플랫폼이죠. 예. 정말 어떤 이런 사법 조치 그다음에 뭐 입국 금지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소비자의 마음이다. 이거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범석 의장이 그 사과라고 했던 거 내용 중에서도 뭐 빨리 조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그 또한 내 불찰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정보 유출된 거 유출된 건 없다. 그럼 뭐 3,000건밖에 없다. 뭐 그것도 우리가 다 확보했다라는 기존의 쿠팡의 입장과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는 입장문이라는 게 우리말로 적힌 것과 영어로 적힌 것이 내용이 다르다라는 부분들. 이게 사실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법률적인 어떤 해석을 하자면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잠수부 동원해서 뭐 물에서 뭐 꺼냈다 어쨌다 하는 것도 얼마나 국민 기망적인 얘기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나왔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구입권을 준다는 얘기 지금 뭐 보상 배상 아까 정우승 변호사 얘기했지만 일단 씨알도 안 맥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커뮤니티 분위기는 쿠팡이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보상 쿠폰 2만 원 쓰게 200만 원을 지르라고 이런 리액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폈다. 이런 와중에 그 연석 청문회 김범석 또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러고 국내에서 대표하던 사람들도 지금 안 나오겠다라고 사유서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청문회 나오면 국정조사 간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건 정말 뭐랄까 일종의 전면전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지금 국회가 하는 연석청문회 거기에 이제 쿠팡 김범석뿐만 아니라 뭐 동생 다 안 나온대. 싹 다 지금 불참하기로 했고 요 부분이 저희가 사실 그 쿠팡 탈퇴율을 좀 취재를 해보면 예. 아직도 미미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쿠팡 쪽에서 약간 그러니까 그건 뭐 민영 기업이니까 자사의 내부 전략이니까 저희가 신경 쓸 바는 아닌데. 예. 너네 뭐 이렇게 해봐야 뭐 쿠팡 탈퇴할 수 있겠어? 이 우리가 지금 이게 망산업으로 보자면 망이 지금 깔린 거거든요. 예. 우리가 직매입해서 사는데 우리 말고 대체제 딴 데 사용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오만함이 지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미국 기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록인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렇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그 김범석 그 회장 이사회 의장 자체가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마인드가 그냥 검은 머리 외국인도 아니고 예. 그냥 미국인이래요. 그래서 아마 이러다가 계속 막 좀 한국에서 계속 두들겨 맞으면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다. 막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쿠팡 사태를 보면 그 기업의 위기 대응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망칠 수 있을까의 가장 그 전형적인 사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얄미운 게 지금 판을 그 얼마 전에 그 자체 유출 뭐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서 또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또 거짓말이죠. 하면서 이제 계속 논점을 계속 어떤 그 정부 그다음에 국정 마치 국정원 청문회로 이제 그 판을 바꿔 나가려는 것처럼 뭔가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너무 눈에 보이는데 화도 나지만 그러면서 또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이제 법률가로서 쭉 짚어주셨잖아요. 쿠팡에도 법률 전문가들이 대단히 있겠죠. 이 사람들이 그걸 근거로 하고 있는 행위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 그러니까 행간에 있는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앞서 얘기했던 그 부재소 합의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그 온라인상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동의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클릭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제 행동 패턴을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필수라고 적혀 있으면 클릭한대요. 선택이라는 거 지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클릭이 돼가지고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합의를 했으므로 앞으로 소송을 걸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이걸 노리고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쿠팡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눈 가리고 국민들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쿠팡이 뭐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 알겠어요. 그건 자기들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보니까 대만에서 쿠팡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처럼 대만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뭐 이런 대우 받으면서 장사 못하겠다. 나 대만 가야지. 가라고요. 우리 국민들 무시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꺼져라.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좀 전에 이제 막 그 여차하면 팔아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기업에서 그 뭐 회장실 사장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 기업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장 본능적으로 집착하는 거는 역시나 돈이에요. 그래서 뭐 팔아버리겠다 이런 게 쉽게 사실은 되지를 그렇죠. 못해요. 그래서
좀 뭐 비유적으로 하면 금융치료 뭐 우리 예. 흔히 농담으로 하듯이 요거 1조 6천억에도 저는 꼼수가 있었다고 봐요. 그들이 1년에 대한민국에 거둔 수익이 1조 그 정도 6천억이었을 되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아마 느낌상 우리가 번 돈을 다 돌려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뭔가 이제 퉁친다라는 이런 생각이 느낌이 있겠죠. 드는데 예. 결국은 대기업 지역 저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든지 하고 만약에 지금 형사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이 단계로 가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쿠팡이 물론 이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논란이 되긴 했지만 사실 쿠팡 자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왜곡을 시켰어요. 특히 노동 문제 같은 예. 경우에는 사람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막 산재 인정, 그러니까 산재 그 신청 못하게 뒤에서 막 작업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최근에 막 많이 드러나기도 했고 실제 매뉴얼이. 근데 사과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없어요. 않았고 그리고 쿠팡에서 저희가 기사를 쓰면 그 해명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그 우리가 기사에 쓰는 해명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제보자 공경하는 워딩만 보내와요. 뭐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라서 예. 뭐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고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그 오랜만에 나온 사과에도 그 김범석 자신에 대한 그 숱한 의혹이 현재 제기된 상태인데도 그런 얘기 한마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한국 사회를 뭘로 보고 있는 걸까? 그냥 돈벌이 수단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들을 그냥 하나의 그 도구, 자기들 그냥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일개미 정도 그냥 하나씩 뭐 없어져도 상관없는 예. 그런 의식 자체가 그냥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러니까 이 대처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예. 그 문지석 검사 뭐 폭풍 눈물 나고 그게 5월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부천지청. 근데 이게 쿠팡 사태 이거 처음에 유출된 게 6월이잖아요. 만약 시간 순으로 이거가 만약에 부천지청 그 감추고 하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이 사태가 터졌다. 이 사태가 터지면서 그게 나왔다. 만약에 그때 제때 밝혔으면 과연 국민 감정이 지금도 많이 참아주는데 과연 그때 어땠을까? 폭발력이 다르죠. 완전 폭발 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따져야 될 것들도 많고 쿠팡이라는 기업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 그리고 이 기업이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90%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이 행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한 기업이 뭐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식민지 수탈하듯이 그 노동력은 게임에서 무슨 아이템 쓰듯이 뭐 이렇게 지내다가 노동자가 사망해버리면 다음 노동자로 갈아치우면 된다. 말하자면 이 사람한테 퇴직금을 줘가지고 또 다른 패턴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뭐 로비해가지고 떼우는 게 더 싸게 맥힌다. 이런 식의 태도로 우리 국민들을 대하고 우리 나라를 대하는 거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응징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네. 공정거래 위해서 영업정지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허점 없이 해가지고 제대로 이번에 쿠팡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 꼭 당부드리고 예. 싶은 게 이제 약한 고리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항상 사람 몸이 아파도 맞아요. 가장 약한 데부터 부르트고 뭐 다 아프고 그런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약한 고리를 쿠팡이 정확히 알아요. 이게 일자리. 자기네가 가장 기여하고 대한민국에서 그걸 좋아하고 원하는 게 일자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한다, 고용 창출한다 이걸로 이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해왔단 말이죠. 각 지자체로 가면요. 쿠팡 물류창고 뭐 할 때 다 지자체들이 가서 맞아요. 저 테이프 커팅하고 다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관 이런 게 워낙 강하고 하니까 요즘 언론에도 보시면 그 일자리 관련해서 칼럼 쓰면서 묘하게 그 맞아요. 그런 거에 자신 있으면 쿠팡을 뭐 건드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면에 숱한 노동자들의 눈물과 국민들의 눈물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약한 고리가 맞긴 맞죠. 일자리 창출 많이 돼야 네.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놔둔다? 그러면 기업 윤리, 비즈니스 에틱스 문제로 넘어가서 결국은 국민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쿠팡도 저 피해가 있지만 그래서 이참에 아주 엄벌에 처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2월 29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뉴스다이브 생각보다 한 10분 정도 더 했는데 그래도 정해진 뉴스는 다 했습니다. 아, 속도전으로. 네. 지금 약간 등줄기에 땀이 나요. 뭐 빠진 거 없나 생각도 들고. 예, 뉴스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연말입니다. 그래도 뭐 저희는 이제 그 다른 방송들 보면 요새 이제 뭐 1시간 2시간 예정이 돼 있었는데 훨씬 더 길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뉴스가 많고 다를 것도 많고 한마디라도 더 전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알차게 좀 전해드리게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최혜정 부국장, 신용환 부위원장, 이정주 기자 모두 다이브 시상식의 후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신다면 이분들은 연말에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했던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보험친구.com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com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